캐나다 코리안 뉴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토론토에서 북서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오렌지빌 타운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무료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렌지빌의 무료 대중교통 정책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들이 대중교통 요금을 절약함으로써 생활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렌지빌은 중소도시로 대중교통 요금 수익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 버스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설계되어 있는 오렌지빌 무료 버스는 도시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되며 주요 쇼핑센터, 공공도서관, 병원, 시내 중심지 등을 연결합니다. 또한 토론토에서 오렌지빌을 방문하는 주민이나 여행객들도 이 무료 서비스를 이용해 지역의 관광명소나 상업시설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 내 다른 도시들도 주민들에게 무료 대중교통을 제공하거나 시범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알버타주 레드디얼시는 주말마다 무료 버스를 운행하여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퀘벡주 라발시는 공휴일에 무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단위 외출이나 쇼핑, 지역 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온타리오 자유당 대변인은 2026년 온주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총 28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함으로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연소득 5만 1,446달러에서 7만 5천 달러 사이의 주민들에 대해 개인 소득세율을 9.15%에서 7.15%로 2% 인하하고 과세소득이 8만 5천 달러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연소득 9만 달러 이하의 개인과 가구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가구는 최대 1,000달러의 추가 세금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보니 크롬비 온타리오 자유당 대표는 이날 발표에서 세금 감면 정책을 통해 온타리오의 의료 및 주거 문제 등 생활비 상승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 난방 및 전기요금에 대한 HST를 대폭 삭감하여 가정당 연간 200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온타리오 가정은 연간 1,150달러의 추가 재정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온타리오 주정부의 최근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의 경제 성장률은 0.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세금 감면 정책이 경제 성장 촉진과 가계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 계획과 정부 지출 조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포드 정부는 크롬비 대표가 총리로 선출될 경우 세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난 15일 캐나다 우체국 직원 노조가 전격적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캐나다 우편 노동조합은 캐나다 우편공사에 72시간의 파업 예고를 통보한 후 협상에 진전이 없자 결국 파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조 측은 캐나다 우편공사가 파업을 피할 기회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협상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며 결국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은 연말을 앞두고 우편물 배달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우체국은 파업 기간 동안 우편물과 소포는 배달되지 않으며 일부 우체국은 문을 닫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접수된 우편물도 배송이 지연될 예정이므로 전국적으로 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연방노동부 장관인 스티븐 매키너는 연방중재 및 조정서비스의 국장을 협상 중개자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온타리오주에 최대 40cm에 달하는 폭설이 내릴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보가 엇갈리고 있어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온타리오주 기상 관측 모델은 남부 온타리오에 큰 눈이 내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는 반면 유럽 기상예보센터 모델은 남부 온타리오주에 최대 27cm, 일부 코티지 컨트리 지역에는 최대 40cm의 강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노아는 11월 21일부터 23일 사이에 로키 산맥 동쪽에서 발생한 폭풍이 그레이트 호수 지역으로 북동진하면서 동부 전역에 강풍과 폭설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찬 공기의 강도와 위치에 따라 강설량과 강수 차이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환경기후변화청 기상학자 트루디 키드는 기상 모델 간의 차이에 대해 기상 모델의 해상도, 물리학적 처리 방식,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겨울철 기상 예보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보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으며 항상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1월 중순 이후에는 폭설 대비를 위해 차량 점검과 응급키트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토론토시가 도심 내 자전거 전용 도로를 철거하는데 최소 4,8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21일 온타리오주 주정부가 블루어 스트릿, 유니버시티 애비뉴, 영 스트릿 등 주요 도로의 자전거 도로를 철거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후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논란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토시는 13일 보고서를 통해 자전거 도로 철거가 단순한 제거 작업이 아니라 대체 도로 설계와 건설이 포함된 복잡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 철거 과정에서 이미 투자한 2,700만 달러의 비용이 손실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철거 이후에는 새로운 자전거 경로를 설계하고 재건설하는 데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전용 도로의 재설계와 구축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단체와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 도로가 교통 혼잡 완화, 온실가스 감축, 시민 안전 강화에 기여했다며 철거 결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건설 이후 블루어 스트릿을 비롯한 일부 구간에서는 자전거 이용률이 최대 600% 이상 증가했으며 토론토 공유 자전거 서비스 이용자도 3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는 철거 비용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타리오주 정부와 토론토시의 자전거 도로 철거 문제에 대한 갈등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CKN 캐나다 코리안 뉴스였습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